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17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우가 4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굉장히 큰 힘이죠. 여기에 보면 아마존이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이 편입이 되면서 시장을 꾸준히 끌고 올라온 그런 모습이다. 미국의 대형 우량주가 다시 부활을 이미 했죠.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리더 역할을 하고 수익과 미래 드림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 세계 유일무이한 그러한 종목들이 다우에 편입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은 엔비디아가 22일에 실적을 발표하면 그 이후에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화두죠. 엔비디아는 이미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차익 실현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는 봐야서는 나올 것 같아요. 차익 실현. 그 다음에 엔비디아 이후에 시장을 이끌어갈 그런 모멘텀과 리더는 누구인가. 저는 그래서 애플이 WWDC가 이제 6월에 발표가 있고 언디바이스 AI의 다양한 애플의 아이디어와 새로운 기술을 심는다고 치면 이게 성공을 할 것이냐, 이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또 실망을 줄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 될 것 같고, 여기에 OLED의 탑재에 대한 능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폴더블도 나올 생각을 하고 있고, 당분간 또 애플에 대한 단기 모멘텀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미 한번 형성이 됐죠. 형성이 돼서 쭉 오다가 다시 엔비디아에게 모든 시각을 뺏기고, 한국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싸움에서 하이닉스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면서 장이 흘러가는데,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로 일단락이 될 가능성, 이익 차익 매물 실현이 될 가능성, SK 하이닉스 20만원 근처에 왔을 때 차익 매물 출현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있는데, 일단 엔비디아 이후에 어떤 그림이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그려질 것인지가 핵심일 것 같아요. 다양한 의견과 생각이 있는데, 하지만 큰 그림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지속적으로 골디락스 속으로 들어가는데, 오늘은 금요일이라는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서 차익 매물 실현, 어제 올라갔던, 많이 올라가지도 않았지만 차익 매물이 시장에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오늘은 약보합이 예상된다. 이렇게 시장을 전망하고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 방금 끝난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다우는 39,869 살짝 또 4만을 내려왔네요. 나스닥은 0.26% 하락 16,698, S&P 500은 0.21, 세 개가 모두 하락한 그런 모습이었다. 하지만 다우가 4만 달러를 돌파하다가 내려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일 미국 증시의 주요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국 다우지수 사상 첫 4만 달러 돌파, 인플레 압력 완화 기대감, 이게 이제 시장을 끌어올렸다. 역시 인플레이션 기대 압력감, 인플레이션이 있더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실적과 성장력, 이 두 가지가 다우를 끌어올린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미 주각 실험 수당 청구권서 22만 2천 건 예상을 상회를 했다. 살짝 이제 고용 관련 데이터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쁘게 나오는 거죠. 하지만 크지 않기 때문에 살짝이기 때문에 오히려 연착륙으로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5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지수가 4.5를 기록하고 예상을 하회했다. 이 제조업 지수도 기세가 가는 거, 고용도 기세가 살짝 가는 거.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군사 경제 협력을 강화를 하겠다. 이 둘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EU가 메타를 DSA 위반 혐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 조치 검토에 대한 것인데, 이 DSA가 데이터 서비스 법인을 말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지정이 되면 다양한 보호 조치들이 있어야 되는데 청소년 보호 조치에 대해서 미흡한 면을 EU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MF가 미국 대중 관세, IMF죠. IMF가 I자파인 IMF가 미국의 대중국 관세, 세계 경제에 큰 비용을 치르게 한다. 개방 무역을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 광고 허위에 대한 집단 소송이 캘리포니아에서 걸렸죠. 은퇴한 어느 변호사가 집단 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판사가 허용을 하면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자율주행 광고가 허위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머리 아픈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도가 IT 부분 중심으로 증시가 호조를 나타내고 있다.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다. 대체 인도는 얼마나 올라가냐 한번 봅시다.
여기가 인도 선섹스 지수 30인데 인도의 주요 기업들을 모았는데 뭐 올라가기는 쭉 올라갔죠. 네. 6만 5천에서 7만 5천 3천까지 이게 6개월 그래프인데 네. 그러나 이제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은 나타나죠. 네. 다 똑같은 모습인데 그렇게 뭐 과하게 올라간 건 아닌 것 같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달러 지수는 살짝 강세로 돌았었습니다. 104.400. 원달러는 1349원. 원화의 강세는 눈에 띄게 이제 강하게 나타나는데 일본 엔화는 다시 약세로 155원으로 다시 올라가는 모습. 여러분 뭐 일본 투자해서 돈 벌면 환해서 다 깨지는 거죠. 네, 일본 사람들은 괜찮지만 해외 투자자들은 환해서 다 깨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수익이 많이 났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점은 좀 들러 보이더라고요. 네. WTI는 살짝 올랐습니다. 79.29, 80달러가 경계선인데 작은 박스권 안에서 갇혀서 움직이는 모습인데 일단 7자를 계속 찍히는 게 좋은데 이제 드라이빙 시즌이 돌아오고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어제 CPI 발표를 봐도 이 연료값이 조금씩 오르는 거더라고요. 네, 가솔린 가격이 아마 드라이빙 시즌과 활발한 미국의 경제 상황이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금리도 살짝 올랐습니다. 2년짜리는 4.797? 네, 4.797. 6.1bp 상승을 했고요. 10년짜리는 4.376, 2.3bp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많이 빠졌는데 오늘 살짝 돌려놓는 모습입니다. 최근 애플이 상당히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데 189달러. 오늘은 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ARM은 0.75달러, 0.75% 114달러. 네, 엔비디아는 0.29 크게 빠지진 않았습니다. 네, 1000비디아를 한번 찍을 것 같다. AMD는 1.85% 상승 162달러. 테슬라는 0.49달러 상승. 일라인들이 마이너스 1.29%. 마이크론테크는 0.19% 상승. TSMC는 2.15% 하락. 네, 같은 IT 내에서도 올라가는 종목과 내려가는 종목이 막 섞여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종목 선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1.19% 하락하며 65,245달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제 CPI가 발표가 됐는데 CPI 중에서 크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여러분 잘 보셨죠? 식료품은 뭐 전월비에서 큰 변화가 없었고 에너지도 큰 변화가 없었고 의류가 좀 올랐죠? 전월비 0.7에서 이번 달은 1.2, 4월은 1.2. 그 다음에 신규 자동차는 좀 빠졌고 중고차도 많이 빠졌네요. 의료기기가 좀 올랐습니다. 0.2에서 0.4. 의료기기 이런 것들이 이제 주범이 된 거죠. 그 다음 것들에서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네, 주유소 중심으로 소매 판매가 상승했다. 어제 미국의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됐는데 내구재 소비는 부진했는데 사람들의 움직임이 맞는 드라이브 시즌에 가솔린, 의류, 전자가전, 식품, 건축자재 이 정도가 이제 시장에서 판매 소비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미시간대 소비자 기대지수가 속보치로 발표됐는데 67.4%로 급락을 했다는 거죠. 네,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있던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는 CPI와 연동이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죠. 단기 인플레이션이 재차 상승하는 모습. 네,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꺾이지 않는 모습은 여전한데 그러나 방향성은 디스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확실한 것 같아요. 미시간대 소비자의 1년 기대 1년 인플레이션과 미시간대 소비자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꺾이지 않고 올라오고 있다. 모기지 대출과 달리 미국 신용카드 연체율이 상승을 크게 하고 있네요. 이게 미국 신용카드 연체율인데 그만큼 미국들의 소비 그리고 뭔가 크레딧의 문제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이제 미국 모기지 대출 연체율은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는데 미국 신용카드 연체율이 크게 올라오는 모습. 미국 가계 신용대출 등 리볼빙 대출 비중이 올라오고 있다. 빚으로 이제 소비를 다시 하는 모습. 전형적인 미국의 그 고질적인 병이 다시 도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신용카드와 자동차 대출의 연체 전환율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신용카드 대출 심각한 연체 전환율이 급등하고 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미국의 18세에서 29세 젊은이들인데 가장 문제가 크게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네.
네, 다음 주에 주요 이제 이벤트를 보면 미 연중 파회로 회장이 20일 날 월요일이죠. 미국 마이클 바 연준 부회장도 20일 날 연설이 있습니다. 20일 리카르도 총재 연설이 있고 21일은 미국 바킨 리치몬드 여는 총재 연설, 미국 보스틱 애틀란타 여는 총재 연설. 이들은 왜 연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입 좀 다물고 가만히 있지. 미국 매스터 클리브랜드 여는 총재 연설로 22일, 23일에는 FOMC 의사록이 공개되고 하는 5월 금통위원회가 있다. 다음 주는 전반적으로 오럴 리스크에 많이 노출될 그런 한 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다음 주 발표될 주요 경제지표들 한번 쭉 글로벌 시장 걸 다 모아놨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본, 독일, 미국. 자, 오늘 결론 한번 봅시다. 금요일 미국 증시는 하루 행보하며 숨고르기 장세를 보였습니다. 전일 한국 시장은 상승세를 나타냈으나 윗꼬리가 달린 모습이 많았으며 오늘은 금요일이라는 시간적 특성으로 인해서 이익 물량 출회 등 약보합세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목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고 같은 섹터 내에서도 차별화가 심하게 나타나서 선구안이 매우 중요한 하루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의 증가가 시장이 이미 선반영 중이고, 선반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20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굉장히 차익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좀 주의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문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다시 시장의 관심이 어디로 쏠릴 것인가. 앞에서도 제가 이제 서두에 두 가지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애플의 WWDC와 언디바이스 AI 시장으로 포커스가 전이될 것으로 보이나, 애플의 이것은 그렇게까지 우리 시장에 엔비디아만큼 인기가 있거나 시장을 움직일 핵심 요인은 아닌데, 일단 단기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당분간 반도체, HBM, 바이오, 이것들이 이제 금리 인하 수혜주들인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HLB, 우리나라 HLB 그 병용 결과가 오늘 새벽 5시 나올 것 같은데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특히 애플의 폴더블 폰과 OLED 탑재 등과 등 단기 테마 영상은 가능하나, 폴더블과 OLED 등에 대해서는 투자하지 마라. OLED는 들어가면 눕히게 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차라리 폴더블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펜트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폴더블 관련된 힌지 관련 중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전력기와 전선주는 이미 상승 시마다 축소를 추천하고 있다. 이제 화장품도 올라오면 이익 실현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계속 올라올 때마다 분할해서 이익 실현을 해라.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싶네요. 오늘 이제 투자할 만한 종목, 최근에 이제 제가 어제 애널리스트들을 2명을 만났는데, 애널리스트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정리해서 좀 올라갈 만한 종목들을 제가 저희 카페에 아침에 올릴 테니까 우리 카페 친구들은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길 바랍니다. 주말입니다. 오늘은 약간 행보장세, 윗꼬리 조심하고 막판에 좀 밀어볼 확률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보자. 하지만 단기 조정보다는 계속 야금야금 종목별로 편차가 크게 오면서 박스권 상단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박스권 상단이 목표이다. 박스권 상단에 도달하면 무조건 50%를 팔고 보자. 그 다음 52주 신고가를 뚫고 가는 종목들은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줄여가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 같다. 크게 빠질 것도 크게 올라갈 것도 없는 지루한 박스권 장세. 하지만 극심한 종목별 차별화가 대세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저희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면 제가 바로 허락을 해드립니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지금 최근 골치 아프신 분들 많으시죠? 저에게 상담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단타나 장타나 관심 종목 있으신 분도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최근에 이제 저희 카페에서 캠트로닉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을 개발을 해서 많이 먹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네, 실리콘트 같은 것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했던 종목들인데, 이렇게 저희들이 잘 보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카페 가입을 환영합니다. 네, 유료입니다. 네, 긴중히 생각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주말 아침입니다. 오늘 잘 버티시면 또 주말에 있으니까 즐거운 5월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요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